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해도 괜찮나요? 뭐 괜찮은가요? 자,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사람 증상이 다 소변 증상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네. 전립선 비대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막는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전립선이 커졌지만 요도를 안 막는 경우도 있어요. 오줌에 잘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본인이 소변 증상이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이 크다고 해서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은 정상보다 2배, 3배 커져 있지만 요석 그래프도 좋고 피검사 수치도 좋고 모든 게 좋으면 굳이 약을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렇지만 대개 전립선이 커져서 이렇게 요도를 막게 되면 오줌이 잘 안 빠지게 되고 배뇨 증상이 안 좋고 이런 게 다 방광을 또 나쁘게 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은 방광이 오줌을 짤 때 이 막힌 거를 이 막힌 전립선 부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압력을 줘서 오줌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립선이 커짐으로 해서 방광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방광이 많은 압력을 동원해서 오줌을 짜야 되니까. 자, 방광은 근육인데 많은 압력을 주면 방광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이 나오듯이 방광 근육도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잘 늘어날까요? 잘 안 늘어나겠죠. 그 말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방광이 작아지는 거예요. 잘 안 늘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작아지니까 오줌을 많이 못 참게 되고 자주 봐야 되겠죠. 잘 못 참게 되겠죠.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소변도 안 좋고 줄기도 안 좋고 누구나도 뚝뚝 흐르는 증상으로 팬티를 젖고 찌린내도 나고 방광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오줌을 잘 못 참게 되고 어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보는 도중에 오줌이 마려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고 술을 먹는데 화장실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그런 증상이 생기겠죠.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죠. 또 이런 분들은 관광버스를 못 합니다. 휴게소에 닿기 전에 오줌망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관광버스를 안 타든지 아니면 관광버스 내에서 가면서 여러 가지 음료도 마시고 재밌게 노시잖아요. 물을 종류를 아예 안 먹습니다. 실수할까봐. 그런 고통을 받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립선 비대증을 뭐 약을 꼭 평생 먹어야 되나요? 먹게 되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비대증 노화 현상과 남성 호르몬 불균형이죠. 그 두 가지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고쳐지는 게 아니죠. 노화 못 고치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남성 호르몬 불균형은 노화 때문에 생긴 거니까 더 심해지겠죠. 유전적인 소인은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은 평생 먹어야겠죠. 약을 평생 먹든지 약으로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 또 수술 받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제 수술 얘기 나왔는데요. 무슨 뭐 레보틱스인가 무슨 수술? 레볼릭스입니다. 레볼릭스. 레볼릭스요? 네. 일단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이제 적응증을 잘 잡아야죠.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약이 잘 들으면 약을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근데 수술했다고 해서 약을 또 끊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어르신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술하시면 약을 다 끊고 젊었을 때처럼 소변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방광에서 오줌이 저장되어 있다가 방광이 짜면 오줌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술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전립선을 이렇게 막힌 걸 뚫어줄 뿐이에요. 막혀있는 배관공이 와서 막혀있는 배관을 청소해 줄 뿐이지 세면대를 갈아주는 수술이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과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방광이 작아진 문제는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즉 소변을 자주 보고 잘 못 참는 현상, 자다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은 수술한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방광 문제니까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술로 좋아지는 증상은 뭡니까? 막힌 걸 뚫어주니까 물이 잘 내려가겠죠. 소변 줄기가 굵고 시원하게 나오는 거, 그건 수술하면 다 좋아져요. 굵고 시원하게 나오고 누구 나서 개운한 느낌 받는 거는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지만 방광으로 인해서 생긴 아까 전립선 비대증이 두 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힌 증상, 폐색 증상과 방광 저장 능력으로 생기는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방광 저장 능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수술했다고 이 증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좋아질 수 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무슨 애매한 말이냐면 진짜 교과서적으로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방광은 밑에 있는 전립선 때문에 좀 나쁜 환경에 있는 거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오줌이 잘 안 빠지니까 방광은 항상 쉽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막혀 있으니까 자기가 오줌을 짰는데 오줌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수술로 인해서 전립선 막혀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 방광은 다시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방광이 작아져 있던 예민해져 있던 방광이 이 수술했다고 다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좋아지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약간 좋아진 듯 해요. 좋아진 듯 합니다. 이거지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주 보는 게 없어졌어요. 자다 소변 보러 가는 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되게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이렇게 조금 유도하는 쪽에서는 수술하면 다 좋아집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많이 실망하죠. 그래서 수술은 막혀있는 비대증의 부분을 없애서 오줌이 굵고 시원하게 나오는 거는 어떤 수술이든 어떤 레이저로 수술하든 대부분 그런 증상은 다 맛볼 수 있지만 방광으로 인해서 자주 보거나 잘 못 참는 현상은 수술했다고 해서 100%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수술해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수술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자세히 상담해야겠죠. 근데 혹시 뭐 전립선 비대증 이제 그 수술을 하시다가 뭐 실패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실패를 할 이유가 없죠. 왜 실패를 합니까? 수술을 잘 하니까, 트레이닝을 봐서 잘 하니까 그 비싼 레이저 장비를 사놓고 이 개원가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과 개원가 이런 작은 병원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그 엄청난 큰 규모와 많은 의료 인력에 주눅이 들어서 불만이 있어도 교수님한테 불평 한마디 못 하잖아요. 거기서 수술이 잘못돼도 교수님 앞에서는 별말 없이 나오면서 막 투덜거리거나 욕하시죠. 이런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면 환자분이 바로 멱살 잡고 돈 돌려달라고 그러겠죠. 자신 없으면 수술하겠습니까? 지난 2012년부터 하고 2007년도부터 하고 있고 12년, 13년 됐네 지금까지. 그죠? 13년, 2020년이니까 13년, 2007년도에 개원했으니까 13년 됐고,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동아시아 비뇨기과 학회 때 아산병원에서 제가 라이브 수술한 거잖아요. 아산병원에 초빙돼서. 지금 또 이 교수님은 그 병원에 계시죠. 아주 유명한, 우리 비뇨기과 학회 유명한 안태영 교수님. 같이 이제 수술한 라이브도 하고 많이 했죠. 열심히 했죠. 요즘은 진짜 병원 진료에만 주력하고 있고.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몇 명 정도 수술하시나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그런 거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10개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좀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준도 뭐 거의 뭐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세계적인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이죠. 우리나라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죠. 전립선 비대증은 엄청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예,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전문을 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다 숙련되면 다 잘하세요. 예. 뭐 암수술 전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암수술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죠. 로봇 수술은 우리나라가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아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오래 두면은 이제 뭐 암까지 하나요? 아예 다른 병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암은. 비대증이 암이 되는 게 아니고 암은 처음부터 암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암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 암이라는 건 뭐 전립선 부위에 생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전립선 암은 전립선 생기는 거죠. 위암 위에 생기는 거.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 전립선에 암 조직이 생겨서 다른 데로 퍼지는 거죠. 이게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근데 비대증은 전립선 세포가 커졌을 뿐 딴 데 전이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막는 거고. 암은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 전립선 암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 뭐 일기라든지 했을 때는 그 비대증하고 무관하게 일단 암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암은 암입니다. 처음부터 암입니다. 비대증이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비대증이 이제 커지게 되면 뭐 1.5배, 2배 커지나 어떻게 되나요?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정상 크기는 20g이고요. 네. 뭐 40g인 사람도 있고 50g인 사람도 있고 80g, 100g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120g, 140g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네.